어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들의 거짓 자문 소견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근 중 재해로 산재 치료 받았던 근로자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회사나 근로자가 공단에 산재 신고를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이 재해가 산업재해가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재해자 측에서 진단서와 영상을 제출하고 나면 그 상병에 대해서 이번 재해로 인한 상병이 맞는지를 자문의사 협의회를 통해서, 지금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입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재해자에게 승인 또는 변경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를 합니다. 여기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문의사 협의회에 5인에서 7인이 모이면 3명 이상이 반드시 그 상병의 전문의가 모여야 하고 과반 이상이 찬성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추가 상병 신청할 때는 3명이 모여야 하나 1명이 출석해서 결정한 어처구니 없는 위반 사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불승인 취소 소송 중에 저에 대한 자문의사 협의회에 출석한 의사들의 소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보게 되었습니다. 1명이 쓴 걸 나머지 6명이 보고 베낀 거와 같은 문구와 내용을 봤는데 99.9% 누군가 제시를 하고 그대로 써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억울하여 제가 직접 이 자문의사들을 찾아가서 저의 상병인 척추에 대해서 전공을 하셨는지 잘 아시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공도 안 했고 잘 모른다라고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자문의사 협의회 소견을 거짓으로 한 것이지요. 척추 전문의사들도 자기가 치료한 환자가 아니라면 그 환자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말하는데, 척추 전공도 안 한 손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신경외과에선 뇌 전문의, 척추 전문의가 따로 계신 것처럼 정형외과에선 척추 전문의, 고관절 전문으로 고치시는 분, 무릎 전문의, 손과 발을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 세부 전문의가 따로 계십니다. 만약 위암 환자인데 위암을 전문으로 치료하시는 유명한 명의분에게 가서 치료를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장암 전문으로 치료하시는 의사분에게 가겠어요?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맡기겠습니까? 척추를 치료하시는 의사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 나라면 할 수 있다면 척추 명의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척추 전문의 중에도 능력의 차이가 존재할 것인데 척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의사가 어떻게 기왕증, 즉 과거부터 이렇게 아팠는지, 이 사고로 인해서 다쳤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척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저는 평범한 근로자에서 소송의 기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소송 중에 이런 내용을 서면 제출하였으나 법원에서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었습니다. 청구 취지에 청구를 하지 않아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모든 소송이 끝나고 난 후에 그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소송 전이면 헌법소원이나 소송을 시작하셨다면 청구 취지의 청구를 한다거나 이 사실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증인 신청까지도 하며 싸웠어야 했는데 변호인들은 그 어떤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률적인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라 끝나고 나서야 알았지요. 그래서 나날이 우울증과 화병만 쌓여갔습니다. 치료를 받았던 병원들과 법원에서 신체 감정을 하게 되는데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지정을 해서 대학병원의 신체 감정에서도 모두 이번 사고, 이번 재해로 인해서 생긴 상병이 맞다라고 감정이 되었는데도 산재 치료가 강제 종결되었고 기기 고정서를 받아 장애인이 되고 취업도 못하여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하고 어이없는 내용은 위 자문 의사 소견 중 한 명인 박 씨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상주하면서 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척추, 그리고 정신과적인 우울증, 순환기의 고혈압에도 소견서를 제출하고 있더라고요. 해당 상병의 전문의인 것처럼 소견서를 써주고 있더라고요. 거짓으로. 그 증거 녹취록과 산재 불승인 소견서를 2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